맞죠? 저랑 눈 맞으십니다. 역시 진짜 영애가 나오니까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6회까지 보고 나니 우리의 해숙은 생각보다 멋진 여자였더라고요. 우연고 사망을 하게 된 젊은 여성의 장례도 치러주고 자식들도 들여다보지 않는 할아버지한테 꼬박꼬박 옥수수까지 챙겨주는 츤데레 일수 아줌마였습니다. 7회 예고편을 보니 드라마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야 풀어가기 시작해서 더 흥미로운데요.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나 제대로 찾아오실까 걱정되어 문패에 적힌 자신의 이름마저 가려놓는 해숙. 어김없이 찾아오신 해숙의 시어머니. 젊은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전의 그 깐깐한 태도는 변함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당신 집처럼 드나드시며 해숙의 살림 하나하나 점수 매기시는 시어머니가 해숙은 나이 들어서도 어렵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낙준에게 힘든 심정을 토로하지만 그 시절 낙준이 이해하는 고부간의 갈등은 요즘 시대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듯 보이죠. 자신이 좋으면 자기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되냐는 지극히 단순한 발언에서 그 시대를 견뎌내며 살아야 했을 해숙과 같은 어머니들의 고충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사시는 건 아니어서 잔잔한 일상에 파도가 휘몰아치는 역할을 간헐적으로 하시긴 하겠네요. 이승에서도 금사빠 스타일이었던 영애는 천국에서도 변함없는 연애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영애의 등장인물 소개에는 그녀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죠. 점퍼에 불 뿜는 용자수에 뜨거움에 지지 않을 만큼 사랑에도 진심인 그녀. 연애에 있어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일명 금사빠에 좌회전 우회전 없는 직진 쿨녀.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요? 뭐해? 무거워. 팔이 아프지. 이승에서는 떡집 아들을 보고 첫눈에 반해 힘없고 연약한 척하던 그녀였는데 천국에서는 그 대상이 센터장님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영애의 직진에 센터장님도 적잖이 당황하신 듯 보이네요. 사실 영애는 지난 6회에서 천국지원센터에서 환하게 빛나는 광채를 지닌 센터장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급 관심을 보이긴 했었죠. 역시나 금사빠 기질을 발휘해 눈 맞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직진하는 영애. 천국에서 센터장님의 볼을 꼬집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영애 말고 또 있을까요? 늘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이정은 배우는 이 드라마에서 특히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도 영애의 활약을 더 많이 보기를 기대합니다. 센터장님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영애는 아마도 천국에서의 견학을 마치고 소미와 함께 다시 이승으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갈 정도면 살인? 시체 유기? 형님? 이승에서도 역시 금사빠 연애 기질은 안 바뀌겠지만 착실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가족을 꾸려 남은 생을 즐겁게 살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기 시작한 소미. 점차 기억의 끝자락을 희미하게나마 얻게 된 소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로 인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형체를 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이 잡히지 않는 기억의 실체는 소미를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지옥에 내려야 했던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더욱 막연한 두려움으로 몰아가죠. 잠시 정직 처분이었다 다시 복귀된 낙주는 소미가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함께 이승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길을 가던 한 나이든 남자가 입은 티셔츠의 이미지가 트리거가 되어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그 티셔츠를 입은 나이든 남자가 젊은 남자로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 젊은 남자가 바로 소미와 연관이 있는 악연의 남자로 보입니다. 그것은 소미가 어떤 나쁜 일에 연루가 되어 부득이하게 혹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동으로 범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 사건으로 인해 소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즉 치명상을 당하게 된 소미 본인도 이승에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닌 식물인간에 가까운 코마 상태인 거죠. 나 왜 이러지? 소미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난 예고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3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미가 울타리 한켠에 피어난 꽃을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이승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라 감정이 이입되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 같은 자신이 오도 가도 못하며 식물처럼 누워만 있어야 하는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졌겠죠. 문제는 소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때 이를 막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낙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낙준은 소미를 범죄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저지하다 자신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미와 낙준과의 인연 역시 선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석윤 감독의 말처럼 선연이든 악연이든 풀어내야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 그녀와의 인연이 천국에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천국으로 오기 전 소미는 낙준을 다치게 한 죄책감으로 몸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지만 그의 영혼은 낙준의 집 근처를 맴돌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연히 익숙한 영애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소미는 영애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런 소미의 모습을 천국에서 기억하는 존재는 바로 소냐입니다.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투시할 수 있었던 소냐로서는 이승에서 영적 존재로 보았던 소미가 천국에서도 낯설지 않았겠죠. 죄송한데 여기 앞에 가끔 나와 계시는 그 어르신분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황영감님? 또한 낙준이 이승에서 찾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안경점 앞에 가끔 나와 계시는 어르신, 활동보조기구 쓰시는 황영감님을 찾았었는데요. 얼마 전 넘어지셔서 입원하여 보이지 않으셨던 그 어르신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또는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낙준은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 하반신 마비가 되고 죽고 나서야 두 다리로 이승을 오가게 되었지만 그 사건의 진위를 알아내고 이 인연의 실체를 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아마 7, 8회에서는 드디어 소미의 정체가 밝혀지며 낙준과 해숙과의 인연의 끝판왕이 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모든 게 센터장의 큰 기획하에 허용되고 만들어진 것이란 점에서 해숙과 낙준의 가장 큰 숙제가 남겨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이승에서 못다한 용서라는 화두 앞에 이들이 어떻게 그 인연의 고리를 풀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샌랩이었습니다.